자, 이코노미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구 근처에 무슨 말이죠? 초신성이 있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겠죠. 자, 엄청난 별이죠. 베텔게우스라고 불리는 엄청난 별이요. 이상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Great Collapsing Hurrong Disaster of Year 537058 인데요. 이거는 소설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미스테리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건데요. 자, all that is known, 이 이벤트에 알려진 거라고는요. 여기 언급된 건데요. 여기 언급된데 히치하이커의 Guide to Galaxy라는 책에 이렇게 뭡니까? 각주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더글라스 애덤스가 이 저자고요. 다음과 같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요. 자, 이 캐릭터의 메인 캐릭터 중 하나의 아버지인데요. 이름이 포드 프리펙트랍니다. 그리고요, it took place 어디서 벌어졌냐면요. 자, 베텔게우스의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에서 벌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베텔게우스는요,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에 이렇게 뭐였죠? 배경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인데요. 베텔게우스는요, 아주 빨간, 아주 거대한 별이라는 거죠. 오리온 별자리. 유명한 컨스텔레이션 별자리랍니다. 이 별자리는요, 천구적도 이렇게 걸쳐 있답니다. 자, 이것은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이런 물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쉽게는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은요, 태양 질량이 10배 정도 된답니다. 자, 가정법이네요. 이프절에 과거 나왔고요. 주절에 이렇게 우드슈드 쿠드마이트가 나왔네요. 자, 무슨 말이죠? 이것이 태양계 중심에 있었더라면요. 이 바깥쪽 가장자리는요. 자, 무슨 말이죠? 화성 궤도를 이상 넘어갔을 거랍니다. 그죠? 화성 궤도를 넘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베텔게우스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베텔게우스는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데요. 그 부분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이것은요, 더 크고요. 그러므로요, 더 많은 이런 연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자, 이것은요, 뭡니까? 그 연료를 통해서 더 빠르게 탄답니다. 그 결과요, 훨씬 더 빨리 죽는다네요. 태양은요, around halfway through its 10 billion year lifespan, 100억 년의 수명의 절반 정도 왔답니다. 베텔게우스의 수명은요, 약 1000만 년 정도 된다네요. 자, 근데 이것은요, 거의 다 끝에 다다랐답니다. 아마도 거의 끝일 거랍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에 천문학자들은요, what's it? getting precipitously dimmer. 가파르게라는 뜻인데요. 매우 침침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매우 침침하기 시작했다는 걸 목격했답니다. 그리고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궁금했다는데요. Could this be signal? 이것이 정말 신호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베트게이스 time has come. 베트게이스의 시간이 왔다가 아니라 죽을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베텔게우스의 가 이렇게 정말 소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천문학자들이요. 베텔게우스의 뭡니까? 이상 징후를 발견했답니다. 갑자기 굉장히 침침해진다는 얘기겠죠? 여기였죠? 이상 징후를 발견했답니다. 이것이 폭발의 징후인 것인가? 라고 이렇게 궁금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별이요. 연료가 고갈될 때죠. 자, 핵에 있는요. 이런 뉴클리어 핵 반응인데요. 이것이 별을 계속 빛나게 하는데 이것이 멈춰버린답니다. 이것과 함께 열이라든가 혹은 뭡니까? 외부 이러한 뭡니까? 방사능, 압박, 압력 또 그렇게 된다는데요. 이것은요. 자, 뭡니까? 중력이죠. 중력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답니다. 이 중력은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중력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 시점에서 중력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이요.
붕괴되기 시작한답니다. 중력이 이긴다는 얘기는 안으로 다 이렇게 함몰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런 뭡니까? 충격파가요. 자, 이 별을 파괴해버린답니다. 초신성이라 불리는 폭발로 말이죠. 폭발의 형태로 말이죠. 근데 이것은요, 일시적으로요, 지구가 머물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갤럭시,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의 나머지 별보다 더 밝답니다. 우리 은하가 밀키웨이인데요.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밝다는 거네요. 자, 태양보다 10억 배가 더 밝답니다. 지구에서 약 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런 베텔게우스 이 초신성은요, 엄청날 거랍니다. 자, 그리고요, 몇 주 동안 낮에도 볼 수 있고요. As bright as the full moon at night. 밤에 그 보름달만큼 밝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뭡니까? able to cast shadow. 그림자를 지구에 들인다는 얘기겠죠. 지구에 들일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 초신성은요. Thought to have had such a brightness. 이런 밝기를 보여줬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게 발생한 게 언제냐? 100만 년 전이랍니다. 천문학자에게는 이건 정말 100만 년 만에 오는 그런 기회겠죠. 천문학자들은요, it would be unprecedented opportunity. 그건 정말 무슨 말이죠? 전례 없는 기회랍니다. 자, 그래서요, 뭘 사용할 거죠? 이런 관찰 도구라는 이런 무기죠. 무기를 사용할 정말 절호의 기회, 전례 없는 기회라네요. 이 관찰 도구라는 게 뭐 전자 마그네틱, 그죠? 그 다음에 전자기장, 그 다음에 뭐죠? 중력, 그 다음에 중성 미립자 관측기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한다네요. 그 목적은 뭐죠? 자, 이 별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목격하는 거랍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클로즈업에서 말이죠. 이것이 붕괴할 때 말이죠. 자, 무슨 말이죠? 초신성을 관측할 100만 년 만에 100만 년이 그 당시 기술이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상 최초겠죠. 최초의 기회 정도라고 이렇게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 문단 정리하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슈퍼노바는요. 자, 보였던 거죠. 만환경이 발명된 이후로요. 이것은요, SN 1987A였답니다. 자, 이것은요, 30년 전에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네요. 자, 어디서 발견했죠?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밀키웨이에서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에서 16만 광년이 떨어진 이런 은하랍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요. 이거를요. 오직 이거 사건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발견을 했다네요. 자, 그들은요. 결코요. 현대 장비를 이렇게 동원하지 못했답니다. 그죠? 이 슈퍼노바 관측에 매연이 쏟다는 뜻이거든요. 에너지 따위를요. 노력 따위를 쏟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써서 가지고요. 슈퍼노를 관측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우리 은하 그 자체에서는요. 그리고요. 그 순간에 별을 본 적도 없답니다. 그죠? 뭐 이 마지막 폭발이 최종 폭발이 일어나기 전이나 동안이나 본 적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죠? 실제 초진성 뭐죠? 상황을요. 상황 현상이라고 할까요? 현상을 인류가 목격한 적은 없다는 얘기겠죠. 다음 문단 넘어가죠. 자, 메테게우스는요, 그죠? 곧 초신성이 될 운명인 건 맞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네요. 그러나요, 천문학적 그런 뭐죠, 용어에서요, 곧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아는 1, 2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오늘부터 10만 년 내에 그 어느 순간일 수도 있답니다. 자, 최근에 별의 밝기가 침침해진 것은요, 임박한 이런 재앙의 이런 신호가 아닐지도 모르겠답니다. 이민한테 임박한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다른 수많은 설명도 가능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안에 있는 물질이요, 항상 뭐죠? churning as heat, 열이 이렇게 가열되면서 churning, 줄어든답니다. 물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텔게우스는요, 핫스팟을 이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표면에. 죄송합니다. 천이 끓다는 얘기네요.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끓다는 얘기네요. 끓다는 얘기죠. 끓기 때문에 가열되면 끓기 때문에 베텔게우스는 이런 뭡니까? 항상 일이 뭐죠?
아주 뜨거운 부분, 그러니까 핫스팟이 있다는 얘기겠죠. 때때로 이 핫스팟은요, 우주로 튀어나간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요, 시원하고 더 어둡게 이 지역을 남겨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표면을요, 더 차갑고요, 더 어두침침하게 한다는 거죠. 이 핫스팟이 우주로 튀어나가면서요. 그래서 뭡니까? 매그니튜드가 정도죠. 이것이 뭡니까? 빛의 생산량이죠. 그래서 총 밝기를요, 줄인답니다. 그러니까 별이 좀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겠죠. 자, 무슨 말이죠? 최근에 어두침침해진 것이 베텔게우스가요. 반드시 무슨 말이죠? 별의 죽음의 임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설령 아닐 수도라는 얘기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설령 임박했다 하더라도 이 천문학에서 임박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관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러한 변칙적인 무작위적인 뭡니까? 상황들 중에서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죠? 베텔게우스는요. 무슨 말이죠? Semi-regular variable star. 거의 규칙적으로 변하는 별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의미한답니다. 요것의 밝기는요, 요것이 사이즈가 고동치면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사이즈가 요동치는 거죠. 작아졌다, 그 다음에 커졌다. 자,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요, 이 표면은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어디죠? 여기죠? 자, 별에요. 자, 1km당, 1km 평방킬로미터당 이런 밝기는요, 여전히 몸매가 같답니다. 자, 이러한 요동에도, 이런 요동침에도 결국엔 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더 큰 면적은요, 의미한답니다. 빛이 이미 more light over, 전체적으로는요, 더 큰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겠죠. 작은 것은 덜 방출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와 같은 다양한 이런 주기가요, 베텔기호에서는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주기로 일어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죠? 이 period, 이 기간은요, 이 주기는요, 그죠? 지구 시간으로요, 몇 백일일 수도 있고요, 몇 천일일 수도 있답니다. 그죠? 또한 무슨 말이죠? 또한 베텔게우스인가요? 베텔게우스는요, 크기가 가변적이라는 거죠. 크기가 가변적인데 면적당 내는 빛의 양은 같아서 최근 침침해진 것은요, 이러한 별 크기 변동 주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자는요, 계속해서 별을 관측할 거랍니다. 자, 다가올 몇 주 동안 말이죠. 대부분 가장 현실적으로요, 다시 밝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답니다. 또다시 말이죠. 이 내부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면서 말이죠. 별 내부에. 그러나, 자, 이번에 이런 뭡니까? 초신성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단지요, 그날을 연기했을 뿐이라는 거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이런, 시간을 연기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어떤 날이죠? 이날이 근데? 어떤 날을 연기한 거죠? 베텔게우스는 결국이요, 실제, 뭐죠? 이 소설 속에 나왔던 이러한 현상, 초신성 폭발이겠죠. 이것과 동일한 실제 현상을 겪게 될 날이랍니다. 이날을 단지 연기시켰을 뿐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무슨 말이죠? 하지만 베텔게우스는요, 결국 수명을 다할 거라는 거죠. 다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